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바쁜 상황이었어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 역시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고 방향 전환이 됐을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에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시장을 보는 뷰나 대응하는 방식 자체는 동일해요. 큰 틈에서 제가 크게 동요받을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저 역시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나 역시도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유튜버에게 얻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0.3% 빠지면서 이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흐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 자체는 하방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 나스닥이나 S&P 500, QQQ, IVV, 다우 같은 대부분의 지수들은 이미 상당히 이격도가 벌어져서 고점 부분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투자하기에 절대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SOXX가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영상을 찍기 전날에는 바로 위험 구간이라는 영상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어그로를 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 전환이라는 거를 너무 빠르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때 당시에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방향성이 애매했던 반도체 자체가 상방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고 그럼 이 올라선 구간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지수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썸네일의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뜻하는 황소가 절벽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썼던 거예요. 즉 지금의 위치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낮은 위치에서 방향이 위쪽으로 솟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기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상방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면 단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지만 저 역시도 하나의 썸네일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사진과 단기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위쪽에 있는 방향 전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강한 신호로 보여졌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고 보니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이 화요일 저녁인데 오늘의 시황과 무관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섣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방 하나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상방을 올라섰던 부분이 바로 하방으로 내려 꽂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지금의 결론은 무엇이냐? 반도체 역시도 이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프리장이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대선이 흘러가게 되면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대선이라는 단기적인 이벤트,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전까지는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로는 어쨌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방향성이 잡힐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방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도로 보았을 때 작은 파도보다는 큰 파도의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예측이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로 긴 시계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선 결과가 내일이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지금의 상황에서 그 긴 시계열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긴 시계열의 하나인 월봉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우리가 나스닥을 보았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만큼 지금 상승의 추세가 이어졌던 상황이고, 심지어 상승의 막바지에 도달을 해서 MACD로 보았을 때 수렴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만큼이나 진행이 된 상황이고, 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간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만큼 에너지가 다한 위치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끝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놓여 있기 때문에, 자,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후의 방향성이 코로나 이후에 상승이 될지 혹은 조정이 될지는 우리가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방의 압력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던 2020년 인근을 살펴본다면, 자, 상승적으로 구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 V자 반등을 만드는 흐름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만드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잡힌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월간으로 올라오던 주식 시장이 윗꼬리를 만들었던 상황이고, 이전에 이러한 윗꼬리가 잡히게 된다면 단기적인 월봉을 무너뜨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환희에 차기보다는 조심할 시기라는 게 더 적절한 분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S&P 500으로 보더라도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조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 역시도 많이 올라가더라도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6000포인트를 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 이유가, 자,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으로 이러한 음봉 윗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진행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수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반도체 역시도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하방 아래 꼬리를 20월봉까지 많이 떨어뜨렸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등, 이전의 고점까지를 노려보는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 상으로 이미 지난달에 상승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번 달 초부터 반등을 돌려놓지 못하면서 지금 11월에 들어서 이렇게 하방으로 확산해서 수렴으로 전환되는 방향의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역시도 리스크가 높은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저의 이전뷰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지수들은 지금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봉이 올라섰기 때문에 상방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바로 무너뜨리게 되었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즉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땐 리스크가 높은, 즉 위험이 높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월봉같이 긴 시계열 상에서 추세의 전환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QQQ, IVB 같은 종목에서도 천천히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월봉 같은 긴 시계열상으로 상방을 만들어가는 초입의 흐름을 만든 종목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대형주들로 살펴보게 된다면, 자,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이미 많은 진행이 되었고 윗꼬리가 잡혀가는, 반복적으로 잡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봉상의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그 위쪽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매수 타이밍만 잘 잡게 된다면 상방을 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심리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차트 속에 결과에 대한 기대값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화요일 기준으로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이러한 말씀을 드려 놓음으로써
자, 주식의 차트에 들어가는 심리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전달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월봉의 흐름상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메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전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방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잡혀 있고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단순히 언급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하방에서 딛고 올라가는 반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 이후에도 큰 파동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핵심은 전체적인 지수는 이러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월봉 같은 긴 시계열상으로 상방을 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형주들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것이고, 자, 대선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100%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주식이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자, 일간으로 방향이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들어간 이유는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고, 자, 이 부분이 무너뜨리기를 한다면 10% 이내에서 손절이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너지는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지금은 박스권에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긴 시계열로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상으로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양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예측과 다르게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에 따라서 월봉 역시도 MACD가 음전하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유동적이고 그에 따라서 대응 역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드리는 말씀, 왜 제가 그러한 분석을 했고 대선 이후에 큰 파도를 보았을 때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떠한 특정한 방향성, 무엇인가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서 우길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분석에는 제 나름의 근거와 그리고 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얻어가실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는 보시는 분들의 역량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